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연입니다. 한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미세먼지는 조금 거쳤지만 그만큼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우린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월 16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시장 상황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어제 조금 회복한 듯 했지만 다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46% 떨어지며 400만 원대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5.58% 하락하며 다시 13만 원대로 내려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총 거래량 18조 7,505억 원으로 어제보다 1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베네수엘라가 경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암호화폐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두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암호화폐, 독자적인 암호화폐의 의무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자적인 암호화폐가 페트로예요. 여기서 이제 페트로 보급을 위해서 국영기업에서 매출액의 15%나 지금 판매할 것을 강제로 명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국영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국영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공기업, 국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은 한국전력, 뭐 코트라, 철도, 아니면은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예전에 뭐 KT도 있었지만 약간 바뀌었죠. 아무튼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 주도 사업 이런 기업들 매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도하는 국영기업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독점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전력은 한국전력만 공급하잖아요. 가스도 한국가스공사만 공급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독자적인 철도도 한국철도가 하니까 독자적인 거는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 수십 조가 나와요. 자, 근데 이 중에서 매출액이 15%를 한다는 것은 이 페트롤을 한다는 것은 이 페트롤 자체의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상승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일단 현재 상태에서 페트롤의 상황을 보시면은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뭐 가격대도 처음에 발행했을 때 뭐 10분의 1 가격. 굉장히 낮은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가격이라는 것은 뭐 항상 변동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 주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뭐 기축통화, 뭐 예전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기축통화로 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가. 그렇죠.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거의 기축통화를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국영기업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국영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기업, 사기업까지로 이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영기업 15%를 쓴다, 민간기업에서 50%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럴 때 국가 전체의 이 페트로 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가격이 뛸 수 있고 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위상도 올라갈 수 있고 기축통화에 대한 또 환율이 다르게 적용이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경제 현안적으로 해결할 만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아까 유통 물량 등 점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른 나라, 일단 베네수엘라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처럼 다른 중소형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힘든 국가들도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선대를 모방해서 베네수엘라 극복했던 이런 경제안, 암호화폐로 경제를 부흥시켰다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자체의 전체적인 시장에 이 갭이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거시적인 상황에서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다시 하락장 걷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약간씩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언저리에 있는데 이 400만 원을 좀 잘 지켜주는 위로 돌파해주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하락장들은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원래 내일 예상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인데 이것이 이제 보안상 기술상의 이유로 해서 지금 일주일 정도 연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말이 일주일이지 사실상 언제 다시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제 이것도 보안상 이유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들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제 암호화폐 기술적인 영향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네. 자, 그래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여기 직격타를 맞고 떨어지고 있죠. 네. 장대 연봉 크게 좀 뽑아주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전 바닥권에 아직까지 근접하지는 않았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 선만 좀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쌍바닥으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 좀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점은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해서 W자가 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128,400원,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가장 저점. 128,400원을 지지를 해주느냐, 만약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손절이나 비중 축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쿼크체인 보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코인인데요. 네, 쿼크체인은 새로 상장한 코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급등했다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만큼 고가 올랐다가 종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시간 봉이.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좀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 이 코인들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도 나타나지 않아요. 네. 15시간 이동평균선, 50시간 이동평균선 없습니다. 왜냐하면 50시간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이동평균선은 좀 나타나는 그런 코인들로 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쿼크체인 자체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쿼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 대부분의 물질이 양성자, 중성자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성자를 이루는 게 또 쿼크예요. 그래서 쿼크가 가장 작은 입자다. 물질을 이루는 이렇게 보는데 그만큼 작기 때문에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쿼크체인이 100만 TPS예요. TPS가 이제 트랜잭션 퍼 세컨드인데 1초마다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예요. 네. 자, 근데 이제 100만 TPS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현재 비자 카드가 65,000 TPS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실현된 건 아니고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추구. 네. 그래서 목표치와 현실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들도 고려를 하시면서 헤아리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맑은 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미국 벡트 소식도 보시죠. 벡트가 선물 거래 기업인 로젠탈 콜린스 그룹의 일부를 인수합니다. 로젠탈 콜린스 그룹은 100년 이상 된 선물 거래 기업이죠. 벡트 대표인 켈리 레플러는 이번 인수가 벡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이벤트라며 최초의 통합 거래 마켓과 보관 솔루션이 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인수권을 알리며 벡트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는 걸까요?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는 새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림관흥 재무부 장관은 자국 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법안인 자본시장 및 서비스 법률 2019를 발표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4일부터 디지털 화폐 및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고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말레이시아는 암호화폐 합법화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법안이 발표됐고 14일부로 효력이 발휘된 겁니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기로 한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갑작스런 발표가 조금 놀랍네요. 바이낸스가 블록체인으로 우간다 난민 돕기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우간다 산사태로 집을 잃은 이재민 약 600여 명에게 5만 4천 달러, 우리 돈 약 6천만 원 상당의 바이낸스 토큰 BNB를 기부한 건데요. 이미 블록체인을 통한 난민 돕기 사례들은 여러 차례 있었죠.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이렇게 훈훈한 소식들이 자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재현이었습니다.